니혼노 미나사마 곤니치와. 김태희 데스. 임지연 데스. 김성호 데스. 최재림 데스. 불행하게도 저는 원작 소설을 접해보지 못했고요. 책으로 처음 마당 있는 집을 접했는데 드라마 대본을 봤을 때도 어떤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느껴서 뭐 원작 소설은 어떤 느낌인지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드라마가 다 끝나고 조금 지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원작 소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대본을 먼저 접했는데요. 근데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란의 뭐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소설을 읽으면서 주란이 그냥 굉장히 이런 평범하고 일반적인 여자일 수 있는데 그런 주란의 마음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좀 더 주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2부까지 대본을 보고 너무 묘한 끌림을 받아가지고 아 이거 그냥 호기심에 캐스팅도 전에 원작 소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정말 다 봤던 것 같고 소설을 보고 이건 내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두 여자가 잘 모르겠으면서도 되게 매력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좀 연기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캐스팅 제안을 받고 그다음에 감독님과 그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분들이랑 이제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원작 소설을 읽고 갔어요. 읽고 가면서 되게 이 소설의 문체가 이 작가님의 문체가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그냥 관조적인 문체거든요. 그래서 막 인물들의 감정이 겉으로 막 발산되는 그런 문체라기보다 그냥 마치 풍경화 보듯이 쭉 읽혀지는, 그다음에 사건의 어떤 깊이, 어떤 심각함, 인물이 겪는 그 상태가 되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독자인 저조차 되게 차가운 시선으로 그냥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독특한 매력을 느꼈었는데 나중에 대본을 보면서 지한이 작가님께서 이제 시청자가 느낄 수 있게끔 되살려 놓은 인물들의 감정이 대사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색채가 강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영감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당에 있는 집에서 박재호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박재호는 일단 직업은 의사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고 또 자녀도 한 명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부유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 마당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라는 시발점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던 가정이 조금 이제 사건에 휘말리면서 다른 길목으로 빠져드는 건데 이 박재호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는지 나쁜 사람으로 느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목적 달성, 근데 그 목적 달성이 결국 이 사람 생각으로는 자기만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마당에 있는 집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간혹 뭐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다가도 어떤 싸우게 되면 또 법률적으로 이혼이라는 걸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까지 안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어떤 에피소드나 생각들이 재호 역할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스릴러 장르라고 해서 굉장히 이 작품이 막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듀란의 심리 변화를 쫓아가는 그런 스토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듀란의 마음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같은 뭐 듀란이 느끼는 감정이 뭐 혼란스럽고 막 지금 뭐 스스로를 믿을 수 없고 막 그런 상태일지라도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나는 진짜 이렇게 믿으니까 하면서 나만의 세계에서 뭐 혼자서 중얼거릴 수도 있고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라면 어땠을까 또 1차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좀 더 듀란스러워 보이는 표현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가정폭력을 당하는 임산부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이 거지 같다고 표현을 하고 항상 가난했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여자이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바닥에 있으면 분명히 그 나오는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역할, 그 어떤 작품에 대사가 많은 캐릭터, 뭐 표현을 많이 하는 캐릭터보다 더 많은 서브텍스트를 좀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저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죽습니다. 근데 이건 뭐 예고편에도 나오니까요. 빨리 죽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드라마 극 속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각 인물들의 돌발 행동을 하게 하는 도화선 역할을 많이 하려고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윤범 자체를 위해서는 왜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본인만의 만을 위해서 행동을 할까라는 정당성을 저 개인적으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윤범은 일단 의약회사의 세일즈맨으로 나오고요. 정말 성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협박이나 회유, 뭐 아첨, 뭐 뇌물까지 뭐 그냥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박재호라는 의사와 엮이게 되면서 사실 이 전체 큰 사건의 불길이 시작이 되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주란도 영향을 받게 되고 상은은 그저 윤범과 함께 산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남편도 증오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촬영장에 그 감독님 비롯해서 스태프분들 해갖고 우리가 세트 분량을 찍을 때 탁구대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분들도 탁구 좋아하고 감독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물론 이제 두 분은 탁구에 재능이 없죠. 네, 재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탁구 치면서 많이 좀 놀았거든요. 그 대신 탁구 우리가 쳐갖고 승부를 가려서 뭐 이렇게 커피 먹고 커피만 얻어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탁구대가 딱 기억이 나요. 저희가 서스펜스 스릴러물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과거 씬 중에서 언니의 어떤 살인 현장을 이제 처음 목격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찍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정신을 가다듬고 네, 딱 세트장에 들어섰는데 무슨 와인바에 온 것처럼 좋은 음악이 막
흘러 넘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태프들이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언니 분장을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현장에서 그런 정말 그 씬의 분위기와 상관없는 음악을 많이 트셨어요. 감미로운 그런 뭐 음악일 수도 있고 그냥 뭐 흘러간 막 우리가 예전에 막 즐겨 들었던 그런 추억의 케이팝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진지한 장면을 찍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이 이제 세팅하는 중간에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무겁고 내가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씬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를 딱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오히려 몸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밝고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그 경찰 조사를 받고 그 앞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씬이 있는데 짜장면을 정말 그냥 진짜 허겁지겁 엄청 와구와구 먹어야 되는 씬이라 정말 많이 먹고 나서 그날 또 그 다음 씬이 그 올케 언니랑 그 국밥을 먹는 씬인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까지는 좋았는데 국밥을 먹고 근데 그 국밥도 막 와구와구 먹는 게 사실 그 상은이가 먹는 남편이 죽고 나서 먹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또 상징적이기 때문에 정말 닥치는 대로 막 먹었으면 좋겠는데 짜장면까지는 오케이 이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국밥에서 좀 와르르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 부부싸움 씬이 있어요. 부부싸움 씬, 과거 회상 씬에서 부부싸움 씬이 있는데 거기에 카레가 나오는데 카레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카레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잠깐 중간중간에 이제 뭐 카메라 앵글을 바꾼다거나 뭐 샷을 바꿀 때 한 숟가락이라도 좀 몰래 퍼먹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촬영용 요리다 보니까 이제 모양새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리된 카레는 아니고 데펴놓은 뭔가 약간 3분 카레 혹은 그 약간 스태프분들이 현장에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카레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잔여 좀 이물질이 좀 이렇게 카레에 들어가요. 그 생각을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씬 끝나고 먹어야지 한 다음에 다시 카레를 원래 자리에 세팅을 해놓고 숟가락을 이렇게 딱 떠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숟가락이 많이 걸려서 먹을 수는 없겠구나 해서 그냥 손가락에 튄 거 빨아 먹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카레를 되게 좋아해서요. 우리 집에는 맛있게 나왔는데 밥이. 그쵸. 우리 집 세트 찍을 때는 반찬이든 밥든 국든 되게 맛있게 나고. 우리 집도 뭐 음식은 많이 나와요 집안에. 근데 다 못 먹을 거였어요. 다 먹는 씬이 아니었고요. 뭐 항상 뭐 그냥 바닥에 뒤집거나 아, 그러니까는 조금 맛이라기보다 이물질 넣는다거나 이런. 약간 좀 격이 다른 집이에요, 우리 집이. 며칠 전에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한 잔을 하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 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 날에 제가 제 친구를 차에 태우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도심보다는 좀 떨어진 데 살거든요. 약간 산골짜기 같은 데 살아서 벌레가 좀 많이 나와요. 벌레가 좀 많이 나오고 이제 한창 여름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곤충들의 크기가 좀 커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생각 없이 이제 친구를 태우고 이제 그 마을을 나가면서 친구가 저한테 야 동네에 이렇게 좀 나와서 살면은 벌레 많이 안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레 뭐 많이 나오는데 뭐 평소에 많이 봐서 뭐 괜찮아 별로 신경 안 쓰여 이랬는데 본넷 뒤에 정말 손가락만한 그 곱둥이과에 진짜 싫어. 곱둥이과에 메뚜기 같은 게 이렇게 본넷에서 차를 가고 있는데
차창을 향해서 이렇게 막 걸어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더워서 창문을 다 내리고 있었거든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익숙해 이랬는데 본넷에 벌레를 딱 발견하고 둘 다 흠칫해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창문을 이렇게 이렇게 쥐 올리더니 에어컨 틀자 막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저도 그게 벌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기보다 별거 아닌데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그 부엌에서 자꾸 티티티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점차 약간 시체 냄새 났던 것처럼 막 그 공포감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나는 소리다 보니까 이게 뭐 가스가 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제 빨리 자야 되는데 오늘 제작 발표에서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소리를 행방을 찾으러 다니다 결국 실패하고 잠이 들었던 경험이 어제 그래서 오늘 빨리 집에 와서 그 행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늘 아침에 안 났어? 오늘 아침에까지 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밤새 그 티티티 소리가 났다는 거잖아. 뭐가 문제가 있는데 소리는 분명히 나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도 뭐 꺼보고 뭐 가스레인지 가스도 닫아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오늘 집에 갔는데 집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떡해. 집이 없고 연기가 나고 있고. 가스 새고 있는 거 같아. 쥐일 수도 있어. 쥐. 아니야, 나 아파트에서 무슨 쥐가 있어, 오빠. 쥐가 이렇게 갉아먹거든. 그런 소리. 그 소리 좀 아니 달라요. 기계 그 소리였어요. 소리는 긁는 소리다. 실제 기계 소리요, 기계 소리. 티티티티 일정한 속도의 소리였어. 티티티티.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전구가 어디 전선이 좀 이렇게 잘못돼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어제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요. 그래야지 남편이 해결을 해주지. 저는 사실 그냥 거의 1년 전에 저희가 처음 만나서 대본 리딩을 했거든요. 리딩 한 날 이제 회식 자리에 갔는데 김성우 선배님 이제 그날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 너무 악역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이전작에서 그 악역의 캐릭터가 저한테 굉장히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고 또 눈동자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반 사람들보다 독특한 색깔이에요. 예. 근데 그날 이제 저한테 엄청난 마술을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그 마술이 그냥 뭐 트릭이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그런 신기가 있어서 선생님도 이제 집에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본인도 자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밑밥을 엄청 깐 다음에 딱 보여주신 마술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지? 계속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경험했던 게 제가 그 이후에 1년 안에도 그보다 더 제가 놀라웠던 경험은 없어요. 예, 근데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그 트릭을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너무 허탈했죠. 네, 마술이죠, 마술. 깜짝같이 속았는데 제가 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놀랐어요. 네, 되게 신기하고. 근데 저 말고도 많은 스태프분들이 놀랬어요 그날. 다 속았죠. 네, 근데 상은만 사기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같은 작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드라마 아니요, 만나기 저는 전에. 워낙 친분이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 오빠가 술자리에서 또 시작이구나라는 주사예요, 주사. 마술이 주사예요. 술 먹으면 제대로 안 져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상황인데 이 최근에 비가 몇 번 왔는데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와나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지붕 꼭대기에 이만한 싱크홀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오, 내가 그래갖고 거기서 진짜로 깜짝 놀라서 그냥 지붕 위에 멍하니 이러고 5분을 서 있었다니. 망연자실했구나. 그리고 엊그저께 내가 그 지붕 다 뜯고 올라온 거잖아 지금. 진짜? 그리고 어제 올라온 거야. 하여튼 그래서 그거 이렇게 지금 초췌하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지, 지금. 머릿속에 나 생각이 너무 깜짝 많아. 놀랐어. 어떻게 지붕에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 지붕에 구멍이 이만한 게 나 있으니까 그게 비가 안 올 리가 있냐.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집은 누수 없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리고 튼튼한
건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집. 저의 이상적인 집 더 뭐 큰 것도 필요 없고 마당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집에 물만 안 새고 겨울에 따뜻하고 보일러 잘 들어오고 여름에 시원하고 난 그런 집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런 집을 져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처를. 저는 이상적인 가정의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주란이 워낙에 계속 의심하고 스스로도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100% 온전히 서로 믿을 수 있는 서로에게 정말 같은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집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상은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면 또 같이 반복되는 그 순간이 무서워서 현관 앞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안락하고 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좀 편안함을 주는 집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저는 기능적으로는 성호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100% 정말 동의하고요. 드라마적인 측면에서 윤범이라는 인물을 연기하고 지금 느껴지는 거는 상은이 아까 말했듯이 상은은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윤범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좀 비슷한 게 집이라는 공간은 말 그대로 내가 아끼는 나의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내 가족, 나의 자식, 배우자, 혹은 반려동물 이 모두가 집이라는 곳에 들어오면 밖에서 내가 무슨 일을 겪든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과 힘듦이 있든 집에만 들어오면 그 모든 게 그걸 다 내려놓고 편안하고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누수가 있으면 싱크홀이 있고 겨울에 보일러 얼고 그럼 뒤집어 엎어야지 집에. 나는 밖에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사실 받아도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작동을 해야 우리가 말한 나머지 것들이 집이라는 가능한. 거는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집에 들어오면 잊어지는 집이 좋은 집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너무 행복했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누수가 된 거야.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집에서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틱틱틱틱거리고 지금 부엌에서 어느 배선이 튀는지 모르겠고. 진짜로 집을 좀 잘 져주세요. 집은 소중한 것이니까 건축하시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거 해외 매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거 해외 매체예요? 아 그래요? 해외에도 누수가 있겠죠. 집을 다 하는데. 마당이 있는 집은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보면 굉장히 닮아 있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도 저런 모습이 있고 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공감대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찍었고 재밌게 찍었으니까요. 일본 팬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당이 있는 집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묘한 긴장감과 분위기를 주는 그런 묵직함이 있는 그런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일본 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마당이 있는 집은 좋은 대본을 가지고 좋은 감독님이 좋은 배우들과 함께 또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웰메이드 서스펜스 스릴러로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에요. 네, 어떤 새로운 장르에 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에 몰입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드라마 보시면 굉장히 긴장감 있게, 흡입력 있게 드라마에 빠져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본 시청자분들도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는 그 시청자분께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다 보면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드라마 한 회, 두 회가 끝나면 본인의 입장과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느끼고
자기의 삶이 어떤지 한번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드라마 시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일본 팬 여러분들 저희 K-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당에 있는 집 많이 사랑해 주셔서 혹시나 제가 한 번도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일본 여행 가게 되면 아는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밑대네. 무슨 냄새야? 내 남편이 죽였어. 원장님이 무서우세요?